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금융위 보도자료에 대해서 금융위 감독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못 올릴 것 같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네요. 네, 또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고 당장 해당 22년도 결산 감사 대응하실 때 이 부분들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바로 또 시작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또 잠깐 잡서를 말씀드리자면 순자님께서 세상에는 참 악인도 많다,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남의 탓을 하는,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험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왜냐면 이제 남한테서만 남 탓만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냐면 이제 저희 구정 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함이 고자, 순자, 자자 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어머님이 저희 유튜브도 안 보시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희 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니까 저희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 스스로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촬영할 때도 너무 한자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또 잘난 척한 것처럼 보였겠다. 좀 재수없어 하셨겠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우리나라 말도 아름답고 훌륭한데 굳이 한자에 빌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한자 그걸 이제 그만큼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비유도 나만의 언어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로 하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반성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이것도 이제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네요. 또 저 스스로 또 한번 겸손하게 만드는 주제인데요. 전환사채에 대한 평가는 보통 전문 외부 평가를 하시죠. 그리고 회계법인 내에서도 이걸 평가 기법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팀에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감사인들이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보도 자료는 제3자 지정 콜옵션부 발행 기업이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 부분을 별도로 파생으로 평가를 안 하는 기업들이 많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뭐 제3자한테 양도가 되는 부여가 되는 그런 별도로 구분이 되는 파생 상품이니까 별도로 인식을 해라 하는 그런 감독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발행 시점 그리고 그게 뭐 정기 이전에 22년 이전에 발행됐던 것이라면 기초 시점에 평가 금액도 필요할 것이고요. 외부 평가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결산 시점에도 외부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만약에 이제 이 조건이 좀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좀 실행이 됐다든지 하면은 그 시점에 또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인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약 자료를 볼까요? 발행 조건도 주석 공지해야 되고 별도의 파생 상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은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 오류를 수정, 근데 이제 소급 또는 전진해서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거를 점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생 상품에 대한 그 효과가 예측이 안 되니까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효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가능하면 소급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사인들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더 예외가 없이 더 오류 수정으로 감독기관에서 본다는 얘기일 거고요. 올해는 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반영 안 하고 있는 걸 우리도 알고 있으니 올해 뭐 어쨌든 전진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든 반영을 해라, 이런 그 내용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22년도 결산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 예. 웬만하면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RCPS라든지 그러니까 전환상환 우선조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요새는 다 리픽싱 조항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이런 조기 상환권도 있고 콜옵션도 부여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전환권 대가 부분도 이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확정된 확정 조건, 픽스드 포 픽스드 해서 발행가액이 바뀌지 않으면, 리픽싱 조항이 없으면 자본으로 볼 수도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리픽싱 조항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파생상품, 부채로 가야 된다,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비공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회계 제20004 94라고 비공개 질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픽싱 조항이 있더라도 자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질의 해신이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회계 질의를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리픽싱 조항이 있어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 이제 그 내용들을 주석 공시도 하고 비공개 질의를 다 언급을 하면서, 예,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쉽지 않다. 감사인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리픽싱의 그런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환권 대가가 리픽싱 조항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이거를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환권 대가가 있으면, 조기상환권 등 다른 파생상품 성격들이 있으면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기상환권을 근데 이게 있는 경우도 외부 평가를 반드시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내용들이 어렵죠. 예, 어려운 내용인데 저도 좀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 다시. 그래서 이 조기상환권이 있으면 이제 보통 조기상환하는 기간을 기대 만기로 보고, 조기상환했을 때 별도의 뭐 이자율이 더 가산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행사가격하고 장부가액이 거의 같다, 이런 경우는 파생상품 평가에 별도를 안 하고 그냥 분리하지 않고 조기상환권을 부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것도 예의적일 경우일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실무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녹십자에서 한영에서 감사받을 때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거기는 이제 리픽싱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원래 만기로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제 감사인 담당 파트 상무님께서 이게 조기 상환 가능한 기간으로 기대 만기를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게 이제 기준서에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IFRS 1195 해석 적용 시침, 저적용 시침의 B4.3.5 여기에 소가로 5. 요건 이제 내재 파생 상품을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으면 이러면 분리를 해야겠죠.
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에 예상이 있거든요.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 상한 옵션, 이게 조기상한권이겠죠. 이게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일반적인데, 요 아래 가와 나에 해당되면 그렇지 그 경우는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옵션의 행사 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이 삼각공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이 장부 금액과 거의 같다. 이런 경우는 그 이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비분리 요건이 된다. 어렵죠.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도 어려운데 이거 한번 설명을 그림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채 잔고 금액이 점점 올라갈 거고요. 요 이자로 생각이 되면 올라갈 건데 여기가 원래 만기 기대 만기라고 할까요?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조기상환 조건이 저희는 뭐 2년 만기가 만약에 5년이다. 근데 조기상환 2년부터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으면 2년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메리칸 옵션이 있고 유러피언 옵션이 있는데 유러피언 옵션은 만기가 딱 그 옵션 행사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유러피언이고 아메리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정 기간 그 경과 뒤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버무다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럽하고 그 미국하고 중간쯤이 버무다니까. 예. 그게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그 우리 뭐 전화사채 발행하면 대부분 다 버무다 옵션이죠. 예. 뭐 6개월이면 6개월, 2년이면 2년. 그 뒤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채 잔고 금액입니다. 이건 부채 잔고 금액. 삼각형원가. 그러면 만기에는 당연히 이 행사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같아야겠네요. 그쵸? 그리기. PPT를 제가 익숙하게 다루지 못해서 잘 안 되네요. 됐다. 예, 만기는 당연히 행사가랑 이게 같아질 텐데 이 조기상환 개시를 하는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으면 이거를 그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기준서 내용을 보면은 주계약인 채무상품 삼각형원가하고 요 행사 가격이 같다, 거의 같다. 그러면 이때는 비분리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잖아요. 요 밑에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기를 이 조기상환 개시일로 우리가 정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그 계약서상 만기로 해버리면 요 시점 다 이제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분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쵸?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이 요거를 다시 그리면 조기상환 가능한 일자로 이 만기를 맞춰버리는 거죠. 이게 행사 가격이고 이거를 만기로 일치시킨다. 이거를 만기로 본다.
기대 만기. 사실 이게 기대 만기는 이게 딱 맞는지는 그 상황, 주가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렇게라도 주장을 하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 우리는 조기 상황 뭐이 주가라든지 이런 게 큰 변동이 없고 이때 실제로 그 조기 상한이 행사될 것 같다.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렇게 만기를 생각되는 그 만기를 조기 상한 개시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행사를 못 할 거고 이때부터 행사가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그 행사 가격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네, 행사 가격하고 요 삼각형하고 같으니까 이때는 이제 비불이 요건을 충족을 한다는 것이겠죠. 네.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어쨌든 이 전환사채에 대한 평가 부분은 감사인들하고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거를 요 부분에서 사실 재무제표 재발행이라든지 정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IPO 준비를 한다든지 이제 감사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든지 하면은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고생을 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하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면요. 진수린이 뭔가 막 억울하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학관 대가는 뭐 회계 제의, 아까 그 비공개 질의,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그렇게 했는 거다. 억울하다. 막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진수린이 얘기를 하니까 그 보고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한 것은 전학과 대가 부분을 제외하고 풋옵션과 콜옵션 부분에 대한 부채 미개 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저 여기는 콜옵션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 풋옵션은 아마 그 조기 상한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전환사채에는 신주인수권 사채 대가 및 전환권 대가뿐만 아니라 조기 상한권 청구권과 매도 청구권, 이 매도 청구권이 이제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과 풋옵션이 별도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기존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대가와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 자본으로 분류를 하셨던 것이고 후임감사인으로부터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대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기 상한 청구권, 매도 청구권, 즉 풋과 콜라는 판상품에 대해서 별도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 수정을 한 것이다. 예.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회계 제의는 그 전환권 대가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회계 제의라는 그 비공개 질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풋과 콜, 조기 상한권과 매도자 옵션, 이 콜옵션 이 부분 평가 안 한 거 이거 문제 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환사채 힘듭니다. 힘들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좀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였는데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제 요 매도작 콜옵션 매도 청구권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좀 점점 이제 목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이 시즌을 잘 이겨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